이게 놀이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주사를 한번 맞는 걸 한번 해봐요. 그럼 주사를 맞힌다 그러면 첫 번째는 놀잇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주사기야. 1단계. 2단계는 내가 놀이 행동을 하잖아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과정을 얘기해요. 주사가 갑니다. 주사 갑니다. 뭐 어깨 갑니다. 이 과정이죠. 그다음에 주사를 놓는 건 결과예요. 그죠? 주사 놓으면 따끔해요. 라고 하고 그때는 꼬집어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게 꼬집어도.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도 보고 아까 청 교수님이 한 것처럼 눈도 맞추고 그다음에 듣죠? 청각도 써요. 그다음에 촉각도 사용해요. 맨 마지막에 한 단계 더 하면 진짜 좋은데 그게 뭐냐면 아프지? 어때요? 따끔해요? 요거 느낌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서준이 같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끊어서 하셔야 돼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그랬던 거, 이런 건 어떻게 그냥 두고 봐도 될까요? 뭔가 아이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게 몸이 불편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감각적으로 특정 어딘가가 불편하니까 그 행동을 해야지만 조금 편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불안해지면 다리 떨고 또 괜히 입술 뜯고 손톱 물어뜯고 또 뭔가 그 자기만의 이 루틴, 리추얼이 있잖아요. 약간 결은 달라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 행동을 해야 조금 그 불안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무엇인가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이 근데 조금 부적절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반 아이들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떼쓰고 그렇죠. 찡얼찡얼대고 짜증 엄청 내고. 근데 교감 자체가 연결이 안 되고 인게이지가 안 되면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지금 겉돌고 있는 거죠. 엄마랑 상호작용 단계에 아직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몸에 그 감각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뭔가 불편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서준이와 같은 이런 반복 행동이 진짜 이 해야 될 일상생활의 루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자조 영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그 변기 내려가는 물소리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안 가고 변을 참는 애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반복 행동이 일상생활의 자조를 방해한다면 어떤 기본 사회적 기술도 습득도 방해하고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일상 자조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대처해서 뭔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를 배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반복 행동을 서준이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거 꼭 없애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전환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서 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빈도가 몇 대 몇쯤 돼요? 3대 2 정도 될 것 3대 2? 같아요, 교수님. 3대 네. 1? 3대 2 정도. 3대 2 정도? 네. 그러면 전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네요, 잘. 네. 고집 피우는 것보다. 네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환은 그러면 더 많이 시키셔야 돼요. 네. 안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자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반복 행동하고 좀 이렇게 다른 네네. 독특한 행동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5번 중에 3번 정도는 전환이 되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에 2번을 했을 때는 제가 오히려 서준이한테 서준아 우리 지금 멈췄다가 뭔가 다른 거 다시 하자 이러고 그 다른 걸로 이제 약간 반강제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서준이한테 서준아 어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제가 솔루션 드리려고 말한 거를 그대로 지금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런 게 조금씩 쉬운 말로 아이한테 먹힌다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서준이는 그 자기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고착된 정도가 약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진짜 많은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서준이 어머님처럼 이런 행동을 얘가 어디에서 하지, 어떤 상황에서 하지, 그걸 선행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럼 선행 상황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미리 조금은 사전에 조금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어머님이 이 행동 하지 말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자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행동이 바로 그 다음에 이걸 멈춘 행동은 긍정적인 거고 그 멈춤에 대한 보상으로서 네가 원하는 걸 그 다음에 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나중에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측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교정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진짜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생각을 전환해 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주차장을 지나갈 때 내가 안고 그냥 휙 이렇게 도망간다던가, 그러니까 뭐 손을 만져준다던가. 근데 그게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게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는 또 안 돼요. 그 상황은 맞닥뜨리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은 무조건 맞닥뜨리게 하고 그 상황을 맞닥뜨렸는데도 그 행동이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서준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극복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를 패고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 마음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공포를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비유를 쓴 연구자가 있어요. 마치 블랙홀에 내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불안과 공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안 빠지려면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묘하게 이렇게 딱딱한 감각을 좋아한대요. 딱딱한 감각.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마치 내가 그 안에 숨어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환각을 가지는 거죠. 자동차를 놀면 다른 애들은 이제 빵빵하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는 이걸 꽉 쥐고 계속 반복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행위인 거지. 예.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블랙홀 같이 막 빠져들어가서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놀이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어야 되겠어요? 되게 안전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머니 하는 놀이는 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노실까? 이런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은 아버님께서는 아이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녹화에 참여는 못하셨습니다만은 자, 과연 우리 아빠와의 서준이의 일상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심. 뭐 없어졌다. 뭐 찾아. 저 때도 아빠가 위치를 바꿔서 앞으로 가시거나 서준이를 이렇게 앞으로 마주보고 앉히시면 좀 의식을 일부러 하세요. 지금 이제 마주보고 네, 지금 이제 마주보고 잘 됐어요. 그러면 저럴 때도 이거 부어줘, 얼마나 부어줄까?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의도하면. 그럼 아이가 뭐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 다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들고. 자, 이거. 저런 사운드를 많이 냅니까? 종종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종종 그러나요? 무슨 소리인 거예요?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코 봐줘.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물 줘야 돼, 저걸로. 너 물 줘. 이거 잡고. 그렇지. 뭐 우리 아버님도 잘하시네. 네. 그죠? 장난감이 아닌데 아이의 관심을 이렇게 놓지 않으면서 네. 너무 잘해요. 또? 아빠! 왜? 한 번 더. 한 번 더. 엄마가 통역자야. 좀 내려와야 돼. 넘친다. 아버님 저런 건 엄마가 더 빠르시네요. 그렇죠. 확실히. 저도 아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더였어요. 끝. 그렇지. 끝. 물 빼주고 올게. 네. 서준이가 물 줬어? 잘했네. 왜?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왜 물어? 저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머님? 무는 네, 경우가? 가끔 어떨 때 있어요. 그래? 기분 좋을 때 그렇습니까?
가끔씩 와서 이렇게 제 살이나 이런 데 만지다가 뭐 이렇게 무는 경우가. 네, 정말 가끔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하진 않아요. 오직 엄마한테만 해요. 네. 그나저나 저 화분에 물 주는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뭐 처음 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신 거예요? 전날 처음입니다. 전날이? 전날 마침 이제 아빠가 분갈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전날 처음 해봤어요, 서준이도. 저렇게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화사하게 감정 교류와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이렇게 코멘트. 아, 그랬구나. 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와, 이게 물을 이만큼 뿌렸어. 우리 이제 그만 뿌릴까? 이거 아빠한테 줄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 얼굴을 쳐다보는 상황을 아빠가 조금은 더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확 감탄사를 내뱉어야 아이가 뭐 이게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하면서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서준이가 안 보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게끔 안 만드세요. 조금 약간 수동적으로라도 보게끔 만드셔야 돼요. 왜? 자발적으로 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 더욱더. 그리고 아까 엄마 무는 거 있잖아요. 칭찬했을 때. 그거는 뭔가 하여튼 간에 아이가 약간 저는 애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 깨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야 하셔야 돼요. 아야 아파. 아파. 근데 아이의 마음은 아 너무 기분이 좋았구나든 뭐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 마음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준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울거나 할 때 기분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조금 뿌듯할 때 그때 다가와서 네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울 땐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자,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